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오늘 네.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이거 뭐예요? 자동차 뭐 한대값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기사 저도 읽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일정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치아가 입안에 28개가 있거든요. 사랑니 빼면.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입에서 치아가 그 음식을 분쇄를 하고 그 분쇄된 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그래서 위산도 나와서 그 음식물을 녹이고 연동운동 이런 거로 해서 또 더 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위가. 그렇게 아주 곱게 돼야지 이제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영양 성분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거로 봤을 때 치아가 믹서기인데 이게 뭔가 고장이 나서 덩어리째 들어간다. 그러면 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쇄를 해주고 넘겨줘야 위도 거기에 맞는 일을 할 텐데 이 치아가 부실해지면은 위산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위산 역류가 될 수도 있죠 또. 그래서 치아가 하나가 부실해지면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하나당 4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오복의 하나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처음 개업을 2000년도에 했거든요. 지금 이제 25년이 넘었죠. 26년 차가 되는데 그때 60이 돼서 오신 분들이 86세가 되신 거예요. 90세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귀도 안 들리는 분들도 있고 몸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무슨 낙이 있을까 나한테. 그랬을 때 이 먹는 낙. 그거 하나는 그래도 남아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20, 30대 여행을 가면 뭐 액티비티도 해보고 좀 어려운 여행 코스도 가보고 그러지만 60, 70이 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조심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외국에 여행을 가서라도 결국은 먹는 게 낙인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이 치아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고 요즘에 이제 점점 수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를 준비를 하려면 70대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70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병원에 70대 때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이제 몇 년 더 산다고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데 그분들이 80세까지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더 망가진 거죠. 그때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이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쪽도 망가졌어요. 더 하기 힘든 거죠. 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진짜 벼락 맞아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 임플란트를 안 하는 거는 난 아니라고 보고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리고 임플란트가 또 제가 해보면서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노인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양원에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도 많고 자식들이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와요. 휠체어 태워갖고. 그래서 입안을 보면 음식물이 하나 가득이에요. 근데 간병인이 있대요. 간병인이 근데 그것까지 다 해주겠냐고요. 다른 것도 해드릴 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식이 사이사이 낀 채로 오래 있다 보니까 뿌리가 다 사갔어요. 뿌리가.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음식이 다 껴져 있는데 그분은 어쨌든 젊을 때 이가 안 좋아서 60대에 이미 다 임플란트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봤더니 음식물은 껴있는데 썩질 않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티타늄이다 보니까 금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한 70 정도 됐을 때는 조금 너무 부실한 치아는 굳이 너무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로 교체를 해주는 것도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70년은 결국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좀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재미나게 우리 작가님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곽딱딱 법칙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곽은 사실은 꽉인데 꽉 물지 말자는 거죠. 근데 꽉 무는 습관은 사실은 잘 때 이를 꽉 무는 습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셀프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악 물었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절반 이상 가린다. 아랫니가 거의 안 보인다. 그러면 거의 잘 때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면 이 안쪽으로 뼈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단을 좀 해보셔갖고 나는 몰랐는데 이를 꽉 물고 자나 보다. 그러면 잘 때 끼는 보호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장치를 병원에서 만드셔갖고 끼고 주무시면 예방이 좀 될 것 같고요. 곽딱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닦는 습관. 잘 닦자. 우리가 닦는 거는 결국은 세균 관리거든요. 입안의 세균을 잘 관리하자는 거죠. 닦는 방법, 그거는 따로 우리가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걸레질을 할 때도 여기가 뭐 묻어 있으니까 이 묻어 있는 걸 지우려고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의식이 잘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지식만 있으면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생길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싸울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양치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조심하자. 오돌뼈 같은 거, 육포 이런 거를 콱 무는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쫙 쪼개져 오세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1년에 한 10명 오세요. 그러면 그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빼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은 최대한 조심하고, 앞니로 특히 딱딱한 거는 더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곽딱딱 운동만 해도 자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일단은 먼저 시작해봐라 이런 것도 있나요? 치실을 저는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치실이 생각보다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근막도 좀 한번 훑어줄 수도 있고 또 큰 음식물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실도 편해졌다 그러면 치간치술도 한 번씩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든 이렇게 해주시면 점수로 치면 그 정도 하면 뭐 90점이죠. 일반인이 그 정도로 매일매일 관리를 한다? 그러면 웬만한 치과의사보다 관리 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치아를 최대한 아끼자. 치아 하나의 가치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가치 있는 치아를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딱딱 운동을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치아 관리를 한다면 하나당 4천만 원이라고 어느 기사에 났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번다 생각하고 곽딱딱 생각하시면서 치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도 끝까지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